네, 보신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또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취재기자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이한승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네. 우리 수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 지금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앞서 최나래 기자 리포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 있을 미국 청문회 등을 거쳐서 이 관세 부과 품목으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도 이 관세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중국에서 생산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적다 이런 지금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에 수출되는 이 중국산 IT 제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모듈이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될 경우에 네.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해당 업체들로서는 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당장 이 중국 생산량을 국내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양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실효성이 또 얼마나 될지는 한번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여기에 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 공장을 갑자기 또 중단할 수는 없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이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잘 가동 중인 공장을 갑자기 중단을 하거나 또 특정 라인을 다른 곳으로 또 이동시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 공청회에 민간 합동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 합동 사절단은 한국산 자동차나 이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이번 관련 조치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산업 곳곳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한승 기자. 네. 우리 정부 대처 방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가동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의지로 좀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인 대응을 하고요. 또 수출 시장 다변화와 또 수출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서 이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대외적인 통상도 문제지만 사실 일자리 문제도 지금 큰 걱정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던데요. 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이 고용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해봤는데요. 김 부총리는 투자 위축과 업황 부진 등 이 경기적인 요인은 물론이고요.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과 같은 고용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상황에 대한 전망까지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같은 이 노동 현안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어떤 기업들의 심리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고용 부진의 원인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과 또 특정 연령대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과 그 젊은 층 55세에서 64세 그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부총리 얘기는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이 전 연령과 또 전 업종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도 부진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이달 중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내놓고요. 또 저소득층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놓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수와 소비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보관인데요. 그리고 내년도 재정 지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관련법의 입법이 필수적이라면서 오늘 김동연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통상, 성장률까지 이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어떤 반전의 키를 들고 나올지에 좀 시장과 또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대중, 이한승 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